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집마다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진실 공방입니다. 이재명이 우여곡절 끝에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초청국도 아니었고 옵저버 자격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를 만나겠다는 일념하에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로 날아갔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상하게 1박 3일 일정을 강조하는데 열심히 일한다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옵저버 자격으로 정상회의의 한 세션에 참석하는 게 전부입니다. 왕복 비행시간이 오래 걸려서 잠도 안 자고 1박 3일 동안 일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용기 안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트럼프를 만날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트럼프가 하루 일정을 앞당겨서 워싱턴으로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닥쳤던 개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먼 발치에서조차 트럼프의 얼굴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우선 미국 측으로부터 트럼프의 조기 귀국에 대한 양해가 있었느냐의 의문입니다. 양자회담이 성사된 상태였건 아니면 성사를 추진 중인 상태였건 간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협상 중인 당국의 예의상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죠.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당초 우리도 속보를 보고 트럼프의 조기 귀국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패싱을 당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뉴데일리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캐나다 현지에서 오전 10시 19분에 보내온 기사였습니다. 뉴데일리는 캐나다 캘거리발 기사로 현지 시간 17일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예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트럼프의 조기 귀국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현장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뉴데일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사전 양해도 없이 트럼프가 워싱턴으로 돌아가고 대통령실은 이를 뉴스를 통해 알았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로 한미 관계에 파열음이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뉴데일리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캘거리 현장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불발 전 미국 측에서 사전 양해를 구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우리도 속보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현지 시간 17일 중에 한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시간까지 확정된 상태였는데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대통령실은 현지 시간 17일 오후 이재명과 트럼프 대통령 간 양자회담을 추진 중이었는데 트럼프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에 기자들은 이재명이 미국으로 이동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상황을 파악 중이기에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고 뉴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이재명 패싱 논란은 한미 양국 관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와중에서 터져나왔던 점에서 충분히 주목받을 기사였습니다. 이재명의 친중 행보 논란으로 트럼프와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해놓고 통보도 없이 워싱턴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외교적 결례라든가 이런 문제를 떠나서 한미 동맹관계 자체가 균열되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동전쟁이 아무리 급박하다고 하더라도 사전 양해조차 구하지 않은 것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서 상대국과의 관계에 근본적인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관계가 좋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면 귀국 전 20-30분 정도는 별도로 만나고 갔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실이 귀국 사실을 속보를 통해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 측의 불편한 감정을 의도적으로 노출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패싱 논란이 불거지자 나중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되었기에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됐다. 원래 다자 계기에 이런 일들이 간간히 있기는 한데 아마 이스라엘 이란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으로부터 그런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정확한 시점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생긴 언저리라는 말로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상으로 보면 뭔가 이빨이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일보가 속보로 미국 트럼프 G7 일정 단축 조기 귀국, 트럼프 즉시 테헤란 떠나라 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린 시간이 아침 7시 48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뉴데일리 기사는 오전 10시 19분에 올라왔습니다. 시간상으로 따져보면 2시간 반 이상 지났는데도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연합뉴스가 속보로 대통령실 한미 정상회담 무산 관련 미국 측이 양해 구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린 것은 12시 32분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귀국하기로 한 것이 알려진 이후 2시간 반이 넘도록 상황을 확인하고 했던 대통령실이 6시간 정도 지났어야 미국 측에서 양해를 구해왔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진짜 양해를 구해왔던 게 맞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 보도 시간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실제 시간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만큼의 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상회담이 진짜 확정돼 있었던 것은 맞긴 하나,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귀국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정상회담이 확정됐다는 언론 보도가 한 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엠바고를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귀국한 이후에도 정상회담 개최 일정이 엠바고가 걸려 있었다는 언론 보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 영국 BBC 방송은 트럼프가 조기 귀국하면서 만나지 못한 나라로 인도와 우크라이나를 지목했습니다. BBC 방송대로라면 한국은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할 리스트에는 없었다는 것인데, 글쎄요, 우리 대통령실에서 만나기로 약속됐었다고 하니까 믿어야 하겠지만, 워낙에 거짓말을 잘하는 대통령이다 보니까 대통령실 자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이 나오는 자체가 웃기는 것입니다. 한미 관계가 정상이라면 이런 말이 나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라면 트럼프가 전화를 했겠죠. 그래서 오늘 내가 급히 귀국해야 되니까 나토 정상회의 때 봅시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오늘 내가 몇 시쯤에 돌아갈 예정인데 그 전에 잠깐 얼굴이라도 보자, 차라도 한잔 합시다,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바이든과 만나고 또 각국 정상들과도 모두 소통을 했는데 2년 만에 우리 국격이 너무나도 추락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됐던 한미 정상회담이 결국 무산되면서 외교 안보가 지금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무산 책임이 어디에 있건 간에 이재명 정부의 전반적인 대미 외교 노선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당선 직후 지연된 한미 정상 간 통화 일정으로 촉발했던 한미 간 불협화음은 결국 약자인 우리나라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소통 채널 구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대통령실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재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가장 빨리 가능성 있는 무대로는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꼽을 수 있습니다. 나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입니다. 이 파트너 4개국으로 4개국을 정상회의에 계속 초청해오고 있고, 올해도 초청한 만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다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